최강 부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맞지. 저희가 뭐 부산 서포터즈로 전향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에게 광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요새 확실히 좀 축구 붐이라고 느끼는 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제 평상시에 축구 유니폼 입으신 분들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응원할 때마다 저도 사실 유니폼 모으고 그랬었는데 네네. 레플리카를 샤이 축구 팬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유니폼이 하나의 패션이 된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보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유명 클럽 뭐 대표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그냥 이대로 입고 나가도 페피 소리 들을 수 있는 K리그 유니폼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데요. 전통의 부산 아이파크 2024 시즌 유니폼입니다. 창 기자가 입고 있는 게 퍼스트 킷, 흔히 말하는 홈 유니폼이고요. 그렇죠. 제가 입고 있는 게 세컨드 킷, 원정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자, 퍼스트 킷 RS45는요 창단 45주년이 된 구단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부산의 트레이드 마크죠. 이 방패 문양. 이 방패 문양으로 전투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담았고요. 네. 이 레드가 그냥 빨강이 아니고 굉장히 진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진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립스틱처럼. 아이파크 레드 빨강입니다. 이걸 입으면 김찬 헤트트릭 히어로죠. 김찬과 같은 남성미를 뽐낼 수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여성분들이 입기에는 굉장히 이쁜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이 전통적인 넥 컬러를 추가한 것도 이 퍼스트킷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컨드 킷은 오션 블루. 네, 부산하면 바다죠. 그렇죠. 네, 라이트 블루 컬러를 활용했는데요. 이렇게 어웨이 유니폼을 유색 바탕으로 제작한 구단 K리그에서는 부산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다 흰색일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죠. 네, 부산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부산의 바다색을 뽑아내기 위해서 부산 구단 관계자와 미즈노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을 했고요. 그렇게 뽑혀 나온 유니폼이 바로 이 오션 블루. 뭔가 바다 향이 나는 것 같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네, 개인적으로는 청량감이 조금 느껴지는데요. 이거 입고 여름에 해운대 뜨면 저희 빼고 일반 보통 남성분들은 헌팅각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소개드린 유니폼은요 부산 아이파크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초록창에요 부산 아이파크 온라인까지 치시면 되고요. 네, 끝내기 전에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자면 부산이 또 움직입니다. 네, 작년에 프로 창단 40주년 유니폼으로 대박을 쳤었거든요. 네, 올해 하반기에도 창단 45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유니폼을 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뭐 디자인까지 본 건 아니지만 뭔가 새롭고 엄청난 게 올 것 같은데요.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만장 기자들입니다. 자, K리그 1 5라운드입니다. 첫 주중격이고요. 3일 텀으로 치르는 경기 그리고 여기에 첫 야간 경기라는 변수까지 있습니다. 아직 추운데. 그러니까요. 예측이 쉽지 않은 경기들이 펼쳐질 공산이 크고요. 순위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 K리그 1 제가 꼼꼼하게 5라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목을 좀 뭐란 거야? 몰라, 황사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감기는 아닌데 목이 잠겼습니다. 여러분 좀 감안을 하셔서 지금 배로 소리를 내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2일 오후 7시 30분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수협의 경기입니다. 포항 제주 잡고 3연승 성공, 단숨에 2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사실 개막전만 하더라도 이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던 포항이잖아요. 지금 성적 놀라울 정도입니다. 주목할 것은 수비인데요. 사실상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포백 싹 바뀌었잖아요. 더 좋습니다. 광주전에 이어 제주전까지 클린시트 성공하면서 4경기에서 단 2골만의 실점, 리그 최소 실점 기록 중입니다. 지금 3백과 4백 오가는 박태하 감독 유연한 변화에 이 전민광을 축으로 박찬용과 이동희가 번갈아 나서면서 단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누가 나와도 똑같은 경기력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요. 측면도 좀 기대 이상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이 앞선에서 약간 아쉬움 보이면서 수비에도 미세한 영향이 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베르단 돌아오니까 이 문제도 싹 나아졌습니다. 김정우의 가세도 큰 힘이고요. 여기에 공격진도 지금 정재희, 백성동 부상자 돌아왔죠. 화력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태하 감독이 정재희와 이호재를 후반 필승 카드로 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광주전에 이어서 제주전까지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포항 올 시즌 6골 모두 후반에 들어갔다는 점 주목할 필요 있고요. 포항 지금 연승에 부상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최고의 분위기 타고 있습니다. 홍윤상의 올대 차출이 좀 아쉽긴 한데 대체 자원들도 충분하고요. 수협은 지난 김천전에서 1대4 대패 당했죠. 앞서 3경기에서 단 2골만 내줬던 수비가 이날 무너지면서 대량 실점했는데
김은중 감독 요약해 보니까 이 수비 조직 자체가 무너진 것보다는 세트피스 실점이 많았다. 크게 개의치는 않는 눈치였습니다. 다만 그래도 실점이 많았던 만큼 수비진의 변화는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김태환이 나설 공산이 좀 커 보입니다. 측면 수비는 아직 정도원가 아직 부상이거든요. 네. 변화를 주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천전에서 한 골에 그치긴 했지만 공격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이날 좋은 찬스 오히려 김천보다 더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몬레알의 결정력 김천전에서도 아쉬웠습니다. 몬레알 4경기 기대 득점값이 1.27에 달하는데 아직도 득점이 없다는 거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을 보여주는 수치고요. 김은중 감독 계속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인데 다행히 수협 입장에서는 지동원의 몸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가운데에 변화를 줄 공산도 있습니다. 지동원 김천전에서 골맛 봤잖아요. 수협 고민은 역시 중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강상윤이 올드에 차출이 됐습니다. 강상윤이 이 기동력을 강조한 김은중 축구의 핵심이라 김은중 감독도 꽤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일단 뭐 이재원이나 트린다지가 이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포항이 3번 맞대결 모두 승리했습니다. 양팀 대결이 재밌는 게 통산 13번 맞대결 중에 무승부가 없어요. 가드가 없네. 네. 눈에 띄는 게 연승과 연패가 반복됐습니다. 첫 4경기는 수협이 4연승, 그 다음에 포항 4연승. 수협이 다시 2연승, 포항이 최근 4연승 중입니다. 과연 올 첫 맞대결에서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한 가운데 이날 양팀 조커 주목하고 싶습니다. 포항 정재희, 수협은 2승으로 키플레이어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대전 초반 최악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전에서 최악의 모습 보인 끝에 0대2로 완패를 당했는데요.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순위도 최하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인천전의 설상가상으로 지금 주전 스트라이커 구택까지 다쳤습니다. 구택이 발목이 크게 꺾였기 때문에 당분간 출전이 어려울 전망이고요. 캡틴이자 핵심 미드필더 이순민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난리야. 네. 여기에 이민성 감독 가장 큰 고민은 어디냐? 좌우 측면입니다. 주전 좌우 윙백인 지금 박진성, 강윤성이 모두 쓰러지면서 균열이 왔는데요. 실제 두 선수가 모두 가동됐던 전북전은 경기력이 괜찮았거든요. 네. 박진성과 강윤성이 울산전에서 나서지 못한 가운데 일단 안토니 지난 경기 복귀를 했거든요.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안토니 겨우내 연습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이 거의 베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레스 베일. 네. 네. 이민성 감독이 공격적인 부분을 위해서 인천전에서 포백을 썼는데 일단 안토니 가세한 만큼 3백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 보이고요. 구택의 공백은 음라파가 매울 공산이 큰데 아직 풀타임을 소화할 몸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울산 현대가 더비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2대0 리드를 잡다가 비겼다는 점에서 아쉽기는 하지만 원정에서 얻은 결과라는 점, 또 변형 3백이 맞아떨어졌다는 점, 무엇보다 A대표 올대 멤버들에게 휴식을 주고 로테이션을 통해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분명히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 윙백 자리에서 좋은 모습 보인 최강민 선수 눈에 띄더라고요. 울산 일단 순위가 3위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인데 오히려 뒤에서 쫓아가는 게 나을 수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유. 아니 실제 다른 지도자들도 압박과 견제를 받으면서 나가는 것보다 뒤에서 쫓아가면서 기회를 엿보는 게 낫다는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우리도 그 카트라이더 같은 거 게임 하면은 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네. 앞에 가면 되게 쫄려. 아이. 근데 뒤에 쫓아가는 게 참 재밌지. 미사일 맞으니까. 그렇지. 네. 울산이 김영권, 주민규, 서령호 등 핵심 자원들이 휴식을 취한 만큼 이번 경기에는 선발로 나설 공산이 크고요. 여기에 엄원상도 돌아왔습니다. 공격에 힘을 더 받게 될 전망이고 김기희와 아타로는 아직 좀 출전이 힘들고요. 고승범은 팀 훈련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울산은 전북전에서도 이 2골을 내주면서 4경기 7골로 최다 실점 팀이 됐는데 수비는 좀 개선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네. 지난해 맞대결 대전 1승 2무로 울산의 우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지난해 울산에 패하지 않은 유일한 팀이었는데요. 부진한 대전 입장에서 이 흐름이 울산전에 이어져서 반등하고 싶은 욕심일 텐데 울산 역시 대전전 무승 징크스를 끊겠다는 각오가 큰 만큼 팽팽한 승부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K리그 최고 명승부였던 4월 맞대결 같이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직접 가기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때도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었어요. 대전에서는 울산전에서 골맛을 본 적이 있는 발빠른 김인균, 울산에서는 지난 시즌 대전전 3골을 넣은 주민규를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네. 자, 3일 경기 갑니다. 오후 7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네, 서울은 무승무. 주말 강원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면서 3경기 연속 무패. 4경기에서 단 1승뿐이고 기대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을 찾자면 개막전 패배를 딛고 이 지지 않는 흐름을 만든 것. 그리고 최근 3경기에서 단 한 골 내준 수비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상대가 지금 포항과 함께 가장 페이스가 좋은 바로 김천입니다. 3월 달을 무려 리그 선두로 맞췄거든요. 지난 주말 수원FC 원정에서 맹폭 가하면서 4대1로 승리를 했고요. 전북전 승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경기력이 저는 12팀을 통틀어서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경기당 2골씩 지금 넣고 있고 최소 실점은 3위. 서울은 지금 최소 실점이 2위인데 득점은 지금 최소 득점이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 서울의 방패와 김천의 창의 맞대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천의 올 시즌 컨셉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컨셉을 바꿔서 볼을 소유하는 빌드업 위주의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 딱 두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팀이 강원이고 다른 한 팀이 김천입니다. 정종영 감독이 이랜드 시절에 그런 축구를 하길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맞아요. 김천에 와서 오랜 기간 정립한 축구를 지금 선보이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특정 전술에 집착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상대가 공격적이다, 울산이다. 그러면은 긴 패스 위주로 활로를 찾고 상대 수비 뒷공간이 약하다. 예를 들어서 수원 FC 전이다. 그러면 수비 뒷공간을 이용하는 이런 식으로 상대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색깔을 바꿔가면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천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스쿼드 뎁스 때문인데요. 4월 1일에 지금 상병들이 병장을 달았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지금 7월 달에 전역을 하면 공백이 생기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느 팀도 부럽지 않은 지금 스쿼드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지난 수원전에선 서민우, 이진용, 유광현이 데뷔를 했고요. 유광현은 대전전에서 제 기억으로는 20번째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었던 것 같은데 이날은 데뷔전 교체 출전해서 38분 만인가요? 데뷔골을 바로 넣었습니다. 아직 김대원은 데뷔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 이번 서울전에서도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부상자는 지금 갈비뼈를 다쳤죠. 원두재 그리고 장기 부상 중인 이상민 정도를 제외하고 서울 이상민입니다. 네, 서울 이상민 다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 스쿼드가 두터운 팀이죠. 지금 3라운드와 4라운드에서는 복부 라인업을 꺼냈지만 그쵸. 지난 강원전에선 경기력이 좋지 않기도 했고요. 올림픽에 차출된 선수들도 있는 터라 이날은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링가드의 경우는 무릎에 물이 찬 상태여서 강원 원정에 동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김기동 감독 피셜로는 오늘 4월 1일부터는 훈련에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선수 본인도 물만 조금 빠지면 뛸 수 있다. 이렇게 의지를 보인 만큼 출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 윌리안, 김천 이중민으로 하겠습니다. 윌리안은 첫 출전 경기에서 첫 슈팅으로 시즌 마수거리 골을 넣었고요. 조영욱의 크로스가 좋기도 했지만 윌리안이 그 자리에서 헤더를 넣을 수 있다는 건 이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줬고요. 이중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서 데뷔해서 전남을 거치면서 이 포텐이 터질 듯 터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김천에 와서 자기 관리가 돼서 그런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멀티골을 터뜨렸고 특유의 세레머니까지 슬릭백까지 선보이면서 올해는 나의 해다 이런 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전북전입니다. 자, 제주 포항이 0대1로 패하면서 2연패에 빠졌습니다. 역시 고민은 어디냐? 공격입니다. 패배도 패배인데 2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거든요. 첫 2경기에서 보여줬던 이 다이렉트하고 빠른 전환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중원에 최영준, 이탈러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위에서 공격을 풀어줄 공미가 고민이거든요. 꼭지점. 네. 22세 자원이 한 종무가 뛰었는데 아쉬움을 느꼈는지 지난 포항전에서는 과거 천재로 불렸던 김정민에게 기회를 줬는데 역시 별 효과를 주지 못했습니다. 당초 서진수에게 이 역할을 기대했는데 좀 잘 안 되면서 계획이 꼬인 모습이거든요. 구자철이 여전히 장기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학범순의 고민 계속될 전망입니다. 공격에서도 학범순은 지금 헤이스나 탈레스보다는 이 국내파에 더 기회를 주는 모습인데 지난 포항전에서 휴식을 줬잖아요. 외국인들이 전면으로 나설 공산도 좀 있어 보입니다. 부상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비는 호재가 있습니다. 주장이자 핵심 임채민이 누적 경고에 진 경기에서 돌아오고요. 뒤끝이 쪽 이상으로 홍준호와 교체됐던 송지훈도 일단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무리는 하지 않을 공산이 커고요. 전북은 명운이 걸렸던 현대가 더비에서 비겼습니다. 일단 0대2로 끌려가던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는 것은 긍정적인데요. 전북이 올 시즌 주로 전반에 비해서 후반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이날은 좀 달랐고요. 무엇보다 그토록 터지지 않았던 이동준이 살아나면서 공격 쪽에 힘이 실린 것도 호재입니다.
물론 이 티아고의 계속된 부진은 좀 아쉽지만 일단 페스트레스쿠 감독의 축구에서 이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동준의 부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에르난데스와 안현범이 아직 출전이 어려운 만큼 이동준의 비중 더 커질 전망이고요. 숙제도 늘었는데 믿었던 수비가 이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홍정호 이른 시간 부상으로 빠졌고요. 구자룡이 계속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북 지금 4경기 연속 선제 실점하고 있거든요. 정태욱이 일단 선발 명단에 포함될 공산이 크고요. 박진섭의 위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쉬나요? 그러니까요. 예. A 대표들이 복귀 후 현대가 더비를 바로 치렀고 주중 경기를 또 이어지는 만큼 로테이션 폭이 어느 정도 될지도 이날 전북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벤치 자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시즌 결과를 보면 전북이 2승 1무로 제주에 앞섰습니다. 최근 5경기로 범위를 넓혀도 4승 1무 절대 우위입니다. 제주 원정에서도 최근 10번의 경기 들여다봤더니 5승 4무 1패로 전북이 대단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북에 쏠리긴 하지만 양팀 모두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는 점, 이 부분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결국에는 득점포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유리, 전북에서는 이동준은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자, 5번째 경기 춘천 송암 경기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네, 주말에 희비가 두 팀이 갈렸습니다. 강원은 홈에서 서울과 비기면서 시즌 첫 승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고요. 대구는 광주 원정에서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분위기는 아무래도 대구 쪽이 좋겠지만 대구가 광주 들렀다가 사흘 만에 가장 먼 강원 원정길에 지금 오르거든요. 강원이 홈 2연전이라는 점을 볼 때는 강원이 일정상의 유리함은 않고 경기를 치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왔는데요. 확실히 TV에서 보던 것처럼 경기력이 좋습니다. 네, 빌드업이 일단 매끄럽고 전방 압박도 잘 먹혀서 서울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골 빼고 다 보여준 그런 경기였는데요. 이 골이 아쉬웠죠. 15개의 슛을 쏘고도 골을 넣었는데 그게 뭐 리바운드 슈팅 이상원의 그 점은 이제 강원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고요. 슈팅 수는 지금 전체에서 2번째로 많은데 골은 5번째인 5골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뭐 웰링턴이든 이상원이든 양민혁이든 이 선수들이 터질 때 터져줘야 팀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매 경기 실점하는 문제도 빠른 해결이 필요한데 서울전에선 이지솔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서 뛸 수가 없습니다. 김영빈이 장기 부상 중인 상황에서 난감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다행인 건 강투지가 퇴장 징계에서 복귀를 하고요. 윤정환 감독은 아마도 이지솔 퇴장 여파 때문인 것 같은데 막판에 김우석이랑 신민아를 짧게라도 투입해서 다음 경기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구가 높이의 강점이 있는 팀이라 새로운 센터백 조합을 꺼낼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고요. 한국영은 후반 교체 출전으로 시즌 첫 경기를 치렀는데 아쉬웠습니다. 몸 상태도 좋지 않아 보였고 실점 장면에선 패스 실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당분간은 김강국, 김희석 조합에 다시 한번 힘을 실을 것 같고요. 양민혁, 이상헌은 당분간 빼기 어려운 그런 공격 자원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외국인 쪽을 또 만져서 득점력을 좀 늘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대구 역시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3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날은 또 안타까운 게 황재원 선수가 지금 올림픽 차출로 결장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재원이 빠진다면 장성원이 그 자리를 메울 전망입니다. 핵심 미드필더 벨톨라는 광주전 전반에 허벅지 쪽을 만지면서 스스로 교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찍는 1일에 지금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인데 이 검진 결과에 따라서 강원전 출전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2경기 연속골 넣었죠. 요시노도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중원 라인이 완전히 붕괴됐네요. 광주전에서 얼마나 영혼을 갈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두 핵심 미드필더가 빠지면 아무래도 용래형, 이용래와 박세진 선수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업사기 다시 시작되나요? 네, 해야 됩니다. 양 팀은 지난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대구를 기준으로 1승 2무 팽팽했고요. 세 경기에서 양 팀 도합해서 단 3골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루했고 어떻게 보면 신중한 경기를 펼쳤는데 강원이 올 시즌 테마를 바꾼 만큼 그런 양상이 반복될지 보고 싶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강원 양민혁, 대구 에드가로 하겠습니다. 양민혁 실제로 보니까 압박 타이밍, 템포, 속도
굉장히 많은 툴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윤정환 감독이 말한 대로 마무리만 되면 더 좋은 재능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에드가는 나이가 들어도 역시 에드가였습니다. 공중볼 경합 8개 중에 7개를 성공하면서 또 시즌 첫 골까지 넣었거든요. 이날 세징야가 한 개 도움만 추가하면 60-6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징야 크로스와 에드가의 헤더를 아마 대구는 바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인천의 경기입니다. 저희 팀과 저를 과대평가한 것 같다. 네, 나부터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준에 맞는 순위를 설정하겠다. 네, 예상한 대로 이정효 감독이 대구전에서 패한 뒤에 한 말입니다. 꾹꾹 눌러 담은 분노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광주는 전반에 좋은 경기력으로 선제골 넣고 경기를 잘 풀어갔습니다. 이날 전반만 본 분들은 아마 와 이거 뭐 EPL이야? 왜 이렇게 좋아? 이런 느낌을 받았을 텐데요. 근데 전반 막바지에 동점골을 허용을 했고 후반에 역전골을 내주면서 홈에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지난 바로 직전 홈 경기에서 강원을 상대로 역전승을 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 거기에 지금 포항전을 묶어서 2연패를 당하면서 지금 초반 상승세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정효 감독이 이렇게 뭐 잔류 얘기도 하고 좀 화를 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천을 만나는데 분위기는 인천 쪽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 그렇죠. 곡선이에요. 네, 패, 무무 그리고 그 다음에 승. 네, 그 주말 대전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그 인천 입장에서 광주 원정이지만 하루 더 휴식을 취한 일정상의 유리함도 안고 있습니다. 초반에 골이 그렇게 안 터지더니 최근 두 경기에선 5골, 울산전에선 무고사, 대전전에선 제르소가 터져주면서 팀이 확실히 힘을 받고 있고요. 무실점이라는 보너스까지 얻었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선 이정효 감독이 첫 홈 맞대결에서 5-0이라는 대승을 거두면서 일단 조성환 감독에게 어퍼컷을 한번 날렸죠. 그리고 두 번의 경기에선 비기고 10월에 마지막 경기에서는 조성환 감독이 똑같은 광주 원정에서 2-0 승리하면서 복수를 했었습니다. 유치원이 출동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지도자 간의 맞대결은 이번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인천은 지난 경기를 통해서 김도혁이 시즌 첫 경기를 치르고 은포쿠도 부상 복귀전을 치러서 미드필드진 운영에 확실히 숨통이 트였습니다. 무고사는 대전전에서 A매치 여파, 시차 등의 문제로 짧은 시간 교체를 뛰었는데 이날은 선발로 돌아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부상자는 김민석이 장기 부상 중이고 지연학, 김현서, 신진호, 델브리치 이 선수는 지금 단기 부상. 그러니까 언제라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신진호도 이제 거의 마무리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도혁에 이어서 한두 명씩 속속 복귀해서 아마도 조만간 완전체가 될 것 같습니다. 퇴장 징계로 빠지는 5반석 자리는 김동민이나 권한진 중 한 명이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이건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리뷰 때 2-3주 정도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대구전에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놀랐는데 광주 구단에도 전화를 했더니 본인들도 놀랐다. 이런 반응입니다. 일단 100%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큰 부상은 아닌 만큼 일단 필요한 자원이기도 해서 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엄지성 선수가 올림픽에 차출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측면에서 많은 걸 해주는 선수거든요. 변준수도 있죠. 그렇죠. 변준수도 있고 이 엄지성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 뭐 백하로 메울지 아니면 데뷔골로는 문민서로 메울지 아마 이정효 감독의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광주 이희균, 인천 제르소로 하겠습니다. 이 선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를 뽑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5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관중, 대박 경기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